명절이 다가오면 거리에는 고향 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TV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하게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정작 그 명절을 맞이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감히 말하기 어려웠던 부모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명절마다 자식들이 집에 오는 게 싫다고 말하는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70대 어머니의 하소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갈지, 몸이 말을 들어줄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일주일 전부터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오고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자식들의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현저히 떨어졌는데 자식들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많은 용돈, 더 세심한 배려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픈데도 장을 봐야 하고 허리가 굽어서 오래 서 있기 힘든데도 음식을 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고 당뇨가 있는데도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명절 연휴가 길어지면서 자식들이 머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과거 당일치기로 다녀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 나흘씩 머물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는 이런 변화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자식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요즘은 일주일씩 머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편하게 쉬러 온 건데 부모는 24시간 손님 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야 하고 낮에는 어디 가자고 하며 드라이브나 나들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밤늦게까지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일정이 며칠씩 계속되면 노인의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손자, 손녀들까지 함께 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이들의 식성에 맞는 음식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고 시끄러운 소음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평소 조용한 환경에 익숙한 노인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도 이런 일들이 힘들었는데 70, 80이 넘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 억지로 버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만 되면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장보는 돈, 용돈 주는 돈, 이것저것 사주는 돈까지 합치면 평상시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식 셋이 모두 와서 손자, 손녀까지 포함하면 1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됩니다. 각각에게 줄 용돈만 생각해도 1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여기에 장보는 비용까지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이런 명절 비용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50에서 60만 원 정도인데 명절 한 번에 그보다 많은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평소에 아껴서 모아둔 돈을 털어서라도 체면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로 쓸 돈, 생활비로 쓸 돈까지 명절에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경제적 부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용돈을 적게 주면 서운해하거나
음식이 부족하면 불평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치만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 관계의 복잡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며느리가 오면 평상시보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무엇을 해줘도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또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자신도 피곤하다며 명절에도 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에게는 잘해주려고 더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특히 며느리의 음식 취향, 생활 패턴, 아이들 교육 방식 등 모든 것에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면 뒤에서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명절이 즐거운 가족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대가 되어버립니다. 며느리의 평가를 받는 자리, 며느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모습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시간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TV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나 잠깐 얼굴을 마주할 뿐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런 현실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자식들이 와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거나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건강이나 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일,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몰두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변화를 느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더 관심이 많고 조부모와의 시간을 지루해합니다. 예전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거나 함께 놀자고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식들과의 거리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나이 든 부모들에게 갑작스러운 손님 맞이는 건강에도 상당한 무리가 됩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은 노인의 경우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긴장 상태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병원도 명절에는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당뇨가 있는 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평소 먹지 않던 음식들을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명절 후에는 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평소보다 많은 활동을 해야 해서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장 보러 다니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모든 활동이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건강 문제를 자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아픈 기색을 숨기려고 합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부모들도 자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자식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모들의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명절 연휴를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부모들과의 깊은 대화나 교감보다는 개인적인 휴식을 우선시합니다. 부모는 자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자식들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어 버립니다. 부모는 함께 어딘가 나들이라도 가고 싶어 하지만 자식들은 집에서 쉬겠다고 합니다. 부모는 옛날 이야기라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루해 합니다. 특히 부모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자식들이 빨리 떠나려고만 한다는 점입니다. 1년에 몇 번 보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은 교통체증을 피한다는 이유로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서둘러 떠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부모들은 차라리 자주 짧게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절에만 몰아서 와서 양쪽 다 힘들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가끔 들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자식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솔직하게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혼자 있을 때가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노인들의 일상은 매우 단조롭고 예측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TV를 보는 시간, 잠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자신만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오면 이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갑작스럽게 손님 맞이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6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야 하고 저녁 8시에 잠들던 사람이 밤 12시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간단한 죽이나 국수로 때우던 식사를 제대로 된 밥상으로 차려야 합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고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의 입맛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는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70, 80세가 넘은 나이에 갑자기 생활 리듬이 바뀌면 몸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면 패턴이 깨지고 소화가 안 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있는 동안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TV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낮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간 다음 날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자신의 페이스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로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자식들과 기성세대 부모들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관심사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는 명절에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을 부모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투자 이야기, 디지털 기기 이야기, 새로운 문화 트렌드 등은 부모 세대에게는 생소한 내용들입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하는 옛날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이웃 소식 등은 자식들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소통의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대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스마트폰 사용법도 잘 모르는데 자식들은 각종 앱과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도 큽니다. 부모 세대는 전략과 저축을 중시하는 반면 자식 세대는 투자와 소비를 중시합니다. 부모들은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지만 자식들은 새로운 도전을 추구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대화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자식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자식들의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세대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찾기도 어렵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서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괜찮은 척 연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넉넉한 척 하려고 합니다. 외롭고 쓸쓸해도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한 부모의 배려입니다. 또한 이웃들의 시선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 집만 명절에도 자식들이 안 온다고 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은 모두 자식들이 와서 푹적거리는데 자신의 집만 조용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회적인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지 않으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여겨질까봐 걱정합니다.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들이 오도록 부탁하고 와서는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이 오고 난 후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다고,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말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면 치레 때문에 부모와 자식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진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 하다 보니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효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절 때만 의무적으로 오는 것은 진짜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주 오는 것보다 가끔 와도 진심을 담아 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부 전화 한 통이 명절 때 억지로 오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부모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 효도입니다. 가끔 짧게 들러서 부모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형식적인 명절 방문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병원 일정을 함께 관리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절 때 하루 이틀 와서 겉으로만 살피는 것보다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도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있고 선호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서로에게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불편함을 참아가며 지내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그 부분도 이야기해야 하고 건강상 무리가 된다면 그것도 표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참고 있다가는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도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경제적 능력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부모 모습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명절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명절에만 모여야 한다는 강박, 반드시 큰 상을 차려야 한다는 의무감, 여러 날 함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대신 평상시에 자주 연락하고 가끔 부담 없이 들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명절 모임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남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전통적인 명절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큰 상을 차리는 대신 다양한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명절에 함께 여행을 갑니다. 집에서 힘들게 준비하는 대신 호텔이나 펜션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집안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들은 외식으로 명절을 해결합니다.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좋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와 뒷정리에 부담이 없어지고 모두가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예 각자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명절을 보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굳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각자 편한 곳에서 지내면서 전화나 영상통화로 안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전통이 사라진다고 가족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 구조도 달라졌고 생활 패턴도 바뀌었고 사회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든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때문에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억지로 와서 서로 불편해하느니 평상시에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심이 담긴 관심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거창한 효도를 기대하지 않고 소소한 관심과 사랑으로도 만족해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명절이 싫다고 해서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솔직한 마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들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현재 상황에 맞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부모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접대하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당연한 노화 과정이지 부모가 게으르거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연금 생활을 하는 노인들에게 명절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용돈, 식재료비, 각종 준비물 등을 합치면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 변화와 스트레스는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절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모를 나쁜 부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솔직한 부모일 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의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절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있기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힘든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효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만드는 화목함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화목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마음이 담긴 관심과 배려가 더 소중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늘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와 관계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다는 것, 굳이 옆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멀리서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명절에 대한 부담감에서 서로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 아닐까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